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불안정한 정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 갈등이 제3차 세계대전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단순히 두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닌 중동 내 복잡한 정치, 종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단순히 두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닌 중동 내 복잡한 정치, 종교 역사적 요소들이 얽힌 광범위한 국제적 분쟁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란이 중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리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왔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란이 친미 정권에서 국제 제재를 받는 국가로 전환된 과정은 20세기 중반 이후의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사건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란의 석유 자원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서방과의 관계 변화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현대사와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초 이란은 막대한 석유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영국이 이란 석유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1908년 영국 이란 석유회사가 설립되었고, 이 회사는 이란 석유 산업을 사실상 지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국민들은 자신들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수익은 영국으로 흘러갔습니다. 1951년 이란에서는 민족주의적 성향의 지도자 모하마드 모사데그가 총리로 선출되었고, 그는 이란 석유의 국유화를 추진했습니다. 모사데그는 이란이 외세의 경제적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유 자원을 자국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석유 국유화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는 영국과의 큰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영국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이란 석유에 대한 봉쇄를 시도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냉전 시기 소련의 확장을 막기 위해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란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의 불안정 상황을 우려하게 됩니다. 1953년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영국 정보국은 공동으로 쿠데타를 계획하여 모사데그를 추출하고, 친서방적 성향을 가진 이란의 군주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를 다시 권좌에 앉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아약스 작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데타 이후 팔레비 국왕은 미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방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급격한 현대화를 추진했으며,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팔레비 정권은 중동 지역에서 서방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서구화와 독재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이란 내부에서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팔레비 정권은 강력한 경찰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이슬람 전통을 억압하고 서구적 가치를 강요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보수적인 이슬람 세력들은 팔레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1979년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이슬람 혁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란 혁명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지도 아래 이뤄졌고, 혁명 후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비 국왕은 망명하였고, 서방과의 밀접한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반미 반서방 성향을 강화하였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979년 11월 이란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점거되고, 대사관 직원들이 444일간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으며, 이후 미국은 이란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이란과 이라크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란은 더욱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은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지속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낳는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동안 미국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란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란의 핵개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서방 국가들은 이를 의심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결의하였고,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란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2015년 이란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은 이란 핵협정을 체결하여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협정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은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응하여 핵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미국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20세기 중반부터 친미 정권으로 출발하여 이슬람 혁명 이후 반미 성향을 강화하고 이후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국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의 석유 자원, 내부 정치 상황,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복잡한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에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 전략과 중동에서의 영향력.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중동 내에서 강력한 반서방, 반이스라엘 노선을 취해왔습니다. 이란 혁명 이전까지는 서방 세계, 특히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혁명 이후 이란의 정치 체제는 급격히 변화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관계는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은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바로 대리 세력을 통해 지역 내에서 간접적으로 군사적, 정치적 개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 전략은 직접적인 전쟁을 피하면서도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고 적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대리 세력으로는 주로 이슬람 시아파 무장 단체들이 있으며 이란은 이들에게 군사적 훈련, 무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는 가자 지구에서 활동하는 하마스, 레바논에 기반을 둔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의 여러 시아파 민병대들이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란.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내에서 이스라엘과의 저항을 주도하는 이슬람 무장 단체로 이란의 중요한 동맹 중 하나입니다.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무장 공격을 수행하며 2023년 10월 7일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격은 이스라엘 하마스 간 긴장을 극단적으로 고조시켰으며 이란은 하마스와의 협력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간접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이란은 하마스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이란의 목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소모시키고 지역 내 미국의 동맹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때 이란은 군사적 개입 없이도 이스라엘의 안보에 큰 위협을 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이란. 레바논에 기반을 둔 헤즈볼라는 이란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시아파 무장 단체 중 하나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창설된 헤즈볼라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군사적 훈련과 무기를 제공받으며 레바논 내에서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를 통해 레바논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스라엘과의 분쟁에서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 이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의 국경 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대리 세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사적 역량을 보유한 단체로 평가받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충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2024년 4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때에도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로켓포를 발사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더했습니다. 2024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로켓 공격과 지상 침투를 감행해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하고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들을 납치하거나 살해했습니다. 이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은 즉각 하마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와 지상군 투입을 계획했습니다. 이 전쟁은 수천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여러 국가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충돌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의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적 불안정과 더 넓은 중동 분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 예멘 내에서 활동하는 후티 반군은 시아파 무장 세력으로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예멘 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 2014년 예멘의 수도 사나를 점령한 이후 예멘 내에서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을 통해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서방 동맹국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특히 홍해에서의 서방 선박 공격,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사일 및 드론 공격 등을 통해 이란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없이도 후티 반군을 이용해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제 해상 교통로를 위협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간 직접 충돌의 증대. 2024년 4월 이란은 최초로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하며 두 나라 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이 대리 세력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기존의 패턴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직접적 군사 충돌을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과의 긴장이 지속되어 왔으며 시리아 내에서 이란의 군사시설이 이스라엘의 공습 대상이 된 적도 많습니다. 이란은 시리아를 통해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무기를 공급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4년 이란의 직접적 미사일 공격은 중동 내에서의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란의 군사 전략과 억지력. 이란의 군사적 전략은 대리 세력을 활용한 간접적 전쟁 수행과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신의 안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이란은 경제적, 군사적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이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서방과 이스라엘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 중 하나로 이는 중동의 군사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란은 직접적인 대규모 전쟁을 피하면서도 대리 세력과 미사일, 드론을 활용해 적대국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이 군사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보다 열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에서 중요한 군사적 정치적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배경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의 향후 전망.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중동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지역 내 여러 국가와 무장 단체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란은 대리 세력을 통한 간접 전쟁을 주 전략으로 삼고 있지만 2024년 4월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을 감행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동맹국으로서 이란과의 충돌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동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란의 군사적 행동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억지력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는 중동에서 대규모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우려사항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고 그동안 그림자 전쟁의 형태로 유지되던 분쟁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제3차 세계대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전면전을 피하려는 양측의 전략도 감안해야 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 2024년 9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서 이란과의 갈등이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게 만든 상황을 살펴보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장기간 지속되어 온 긴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은 이란이 중동 내에서 자신이 지원하는 여러 대리 세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맞서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여러 주변국들에게도 큰 안보 위협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2024년 9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한 배경에는 레바논 내에서 활동하는 이란의 강력한 동맹 세력인 헤즈볼라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으로부터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받아온 조직으로
과거부터 이스라엘과의 충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공격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다른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단순한 국지적 충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러한 상황에서 헤즈볼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고, 이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 국가들까지 개입하게 만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에서 다양한 대리 세력들을 통해 공격을 시도해 왔기 때문에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 공격이 중동 전역의 광범위한 군사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오랫동안 그림자 전쟁으로 불리며 주로 직접적인 전면전이 아닌 대리 세력이나 비공식적인 충돌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이스라엘이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갈등의 수위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감행하거나 중동 지역의 다른 동맹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이스라엘은 다시 반격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미국, 유럽 등 여러 서방 국가들이 개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군사력 면에서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비교해 열세에 있지만 그들이 구축한 대리 세력 네트워크와 탄도미사일, 드론 등의 비대칭 전력을 활용해 영내에서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전례도 있으며 이는 중동에서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더 나아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또한 이스라엘과 서방 국가들에 큰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이 중동 전역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단순한 국지전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그리고 이란과 동맹을 맺고 있는 다른 국가들까지도 연루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중동에서의 복잡한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갈등은 그 배후에 있는 이란과의 긴장 속에서 중동 지역 전체를 위협하는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단순한 두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닌 여러 대리 세력과 국제적인 동맹 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 미국은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견제해왔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상황에서 미국의 개입은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이 더 격화되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미국은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개입하면 중동 전역이 폭넓은 분쟁으로 확대되고 그에 따라 다른 서방 국가들 역시 동맹으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동의 정세는 이미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할 경우 이는 러시아, 중국 등 다른 강대국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반면 이란은 러시아, 중국과의 외교적, 경제적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의 확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핵무기 문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이스라엘과의 갈등은 훨씬 더 위험한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해 선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이란의 강력한 보복을 초래할 것입니다. 핵무기가 충돌에 개입하게 되면 이는 단순한 지역 전쟁을 넘어서 글로벌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험성은 국제적 차원에서 큰 충격을 줄 것이며 다른 강대국들이 개입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전면전 회피 가능성. 비록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으나 이란은 전면전을 피하려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바바라 슬라빈과 같은 전문가들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충돌할 경우 자국 정권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자국 내 호전적인 군 지도자들을 달래기 위해 보복 공격을 허가했지만 이는 제한적이고 조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은 보복을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면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 정권의 생존을 도모하려 할 것입니다.
불확실성과 긴장의 지속. 중동의 불확실성과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검색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이 더 커질 경우 이는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어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국제적인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전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란이 제재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면전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란의 핵 개발, 미국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중동 내에서의 대리 세력의 활동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맞물려 전면전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양국은 전면전을 피하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성공할 경우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 이란에 대한 제재의 배경,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이 갈등이 세계 평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리는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모든 갈등이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